안녕하세요 여러분, 양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은요, RP바이오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지금 시간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 9월 29일 날 상장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번에 공모도 되게 흥행을 하고 시장에 관심이 되게 뜨거운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진짜 정말 좋지 않은데도 일단은 공모가 흥행을 하면서 진짜 약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약간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 알려면 이걸 필수적으로 알아야겠죠.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의약품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뭔지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뭐 흡수율을 얼마나 높일 건가, 아니면은 얼마나 빨리 흡수시킬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의약품을 여러 가지 제형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거 가루약, 이런 거 뭐 드셔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가루약이라던가, 이게 뭐 흔히 알약이라고 부르는 약인데요. 이런 정제약,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캡슐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딱 봐도 약간 좀 딱딱해 보이지 않나요? 약간 표면이 되게 단단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경질 캡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면이 단단한 그런 형태의 캡슐을 경질 캡슐이라고 부르고, 여기 연질 캡슐, 이거는 표면이 무른 형태의 캡슐, 이거를 연질 캡슐이라고 부릅니다. 이 RP바이오가 이 연질 캡슐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또 RP바이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동안 IPO를 많이 해온 이 바이오 업종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IPO 해온 그동안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수익은 안 나지만 이제 신약 개발 가능성을 내세워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RP바이오는 이런 회사들과는 달리 이 OEM과 ODM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 그냥 뭐 고객사의 주문을 받아서 이런 연질 캡슐을 전문으로 하는 의약품이나 뭐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공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익도 꽤 많이 나는 회사고, 그동안 상장해온 이익이 안 나는 바이오 기업과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RP 바이오의 사업 부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RP의 사업 부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건강기능식품이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의약품입니다. 여기 건강기능식품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연질 캡슐도 만들고 있지만 다른 제형들도 만들고 있거든요.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의약품에는 여러 가지 제형이 있잖아요. 뭐 캡슐도 있고 정제도 있고 뭐 분말도 있고 약간 그런 식인데, 다른 제형들도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연질 캡슐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 연질 캡슐 중에서도 RP가 주력으로 하는 제품이 있다면 여기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이게 말랑말랑 하거든요. 이게 딱딱하지 않고 정말 말랑말랑한데, 그래서 이 오메가3는 연질 캡슐로만 구현 가능한 제품이다. 그래서 오메가3 드실 때마다 내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RP의 제품을 먹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P의 연질 캡슐 점유율이 높으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이 413억이고 의약품의 매출이 267억이거든요. RP의 매출은 건강기능식품에서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의약품의 매출도 많이 나오고 성장성이 있지만, 사실 RP를 이끄는 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장의 성장은 우선 고령화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게 크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질병의 치료보다 이제 예방으로 관심이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프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관리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정말 체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젊은 세대들도 이런 쪽에 관심이 정말 많이 생긴 거거든요. 뭐 사실 20대 정도면 건강해서 진짜 뭐 이런 거 진짜 관심 없을 법한데도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 보면은, 이 시장이 확실히 향후에도
굉장히 커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는 지금 이제 의약품의 성장도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으로 이 실적 성장을 계속 이루고 있는 기업인 걸 알 수 있고, 말씀드렸지만 RP는 OEM, ODM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의약품이랑 건기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공장이 있는데, 여기 향남 공장이 있고 마도 공장이 있습니다. 이 향남 공장이 의약품 제조 공장이고, 마도 공장이 건강기능식품, 이 건기식 제조 공장입니다. 여기 향남 공장을 보시면 지금 풀캐파로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회사에 따르면 지금 일반 감기약 수요가 좋기 때문에 캐파를 30%, 여기 향남 공장이 캐파를 30% 증설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여기 마도 공장도 보시면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뭐 전반적으로 좋긴 하지만, 이 젤리스틱 제형, 이 제형이 주문이 많이 증가해서 23년 중에 캐파를 추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RP의 매출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RP가 뭐 장점이 많은 회사지만 그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한 회사의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이랑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종근당이 제일 높거든요. 네, 여기 매출을 한번 더해보면은 한 70억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RP의 상반기 매출이 700억이 좀 안 되니까 제일 큰 회사의 매출 비중도 10%가 약간 살짝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RP의 매출처를 보면은 정말 약간 내로라는 회사들이 다 있는데, 이런 내로라는 회사들한테도 제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한 업체에 치우쳐져 있지 않다. 매출 구조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다. 약간 이런 건 RP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RP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올해 반기의 매출액은 거의 한 68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반기 매출을 보면은 550억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매출 성장이 거의 한 20% 가까이 올해 한 건데, 와, 그럼 성장성이 정말 좋은 회사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이렇게 매출 성장을 정말 잘 해주고 있는 회사인데도 이익률도 5%에서 10%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도 잘하는데 수익성도 엄청나게 개선되었다. 이거는 정말 잘 되는 회사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수익성이 개선된 이유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개선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이 회사의 비중이 예전에는 OEM의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ODM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ODM이라는 게 제품의 개발에까지 관여하는 거잖아요. OEM은 뭐 사실 그 약간 고객사가 약간 하라는 대로 약간 하는 약간 그런 식이라면, ODM은 제품의 개발에까지 관여하는데, 그래서 OEM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계속 뭐 사업 보고서 보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원료부터 생산, 품질 관리, 출하, 사후 관리, 여기까지 당사가 모두 알아서 관리하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얘네가 뭐 다 하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ODM의 비중이 늘어나는 게 수익성 개선의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는 또 뭐냐? 제가 비용을 살펴봤거든요. 비용이 특히 뭐 여기 매출 원가랑 판관비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 판관비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작년 반기랑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약간 한 얼마죠? 한 2억 정도? 그 정도 늘어난 수준에 그쳤는데, 판관비의 비용을 살펴봤습니다. 판관비는 그냥 고정비적인 성격을 띠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난다고 비용이 늘어나는 비용은 아닌데, 그래서 매출 원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회사가 이익률이 늘어난 게 매출 원가가 개선이 됐다는 거니까 매출 원가를 살펴봤는데, 사실 눈에 띄는 건 많이 없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여기 재고자산을 보시면 재고자산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220억 정도였는데 올해 300억이거든요. 거의 한 80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재고자산이 올라가면은 회계적으로 매출 원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재고자산 등식에 관한 건데, 이게 뭐 사실 좀 복잡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재고자산이 올라가면 매출 원가가 줄어든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가가 이 매출 원가 감소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ODM으로 비중이 커진 것도 물론 이익률 개선에 기여를 했겠지만, 재고자산의 증가가 매출 원가 감소에 기여를 많이 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건 정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를 볼 때 재고자산이랑 매출채권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표인데, 우선 매출채권은 그래도 올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재고자산이 이렇게 증가하는 건 약간 사실 우려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악성 재고가 되면은 이건 또 다시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이익은 엄청나게 감소하니까 또 주가에 엄청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재고자산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재고자산을 봤을 때는 여기 재고자산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품의 재고자산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 놓은 게 잘 팔렸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약간 수요가 좋은지, 약간 제공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수요가 좋아서 그런지 이 제공품이 늘어났고, 또 원재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요가 좋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에, 회사에서는 이런 거에 대응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약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RP바이오의 기업 분석에 대해 알아봤고,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좋은 컨텐츠들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